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일단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그 직장에 네. 그 근무를 한 7년 했습니다. 예. 7년 했는데 일하는 도중에 그 사장님이 네. 그 잠깐 보자해가지고 네. 그래 사무실에 갔거든요. 네. 갔는데 그 퇴직금을 정산하자 하면서 네. 그래 이제 그걸 퇴직금 정산한 그 서류를 내놔놓고 네. 그 제가 받을 게 한 1,500 됩니다. 네. 1,500 되는데 1,000만 원을 그 기재를 해놔놓고 예. 그래갖고 이걸 사인을 저보고 강조를 막 하더라고. 예. 내가 알라고 했는데 네. 사인을 강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인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사장님이 회사에서 손실이 봤다고 네. 다 못 준다 이런 뜻으로 말은 안 하고 예. 자 1,000만 원 한해서 사인을 그 내가 해줘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되는 건 싶어가지고. 아, 요 사인은 언제 하셨나요? 예? 퇴직금 요 사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게 언제쯤이신가요? 이거 저 한 달 안 되십니다. 한 달 안 되셨어요? 예예. 지금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요만큼만 퇴직금을 받기로 하자라고 서류를 내밀었던 것 같고 상담자님은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중간정산인 줄 알고 그냥 사인을 했다 이렇게 예예. 근무하는 도중입니다. 퇴사도 안 하고. 퇴사도 안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요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태원 변호사님이 함께 듣고 계셨으니까요. 원하시는 예.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좀 사인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시겠습니다. 예예.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예. 한 3가지 질문하셨는데 먼저 사전 정보 파악차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중간정산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사장님이 퇴직금 정산하자 그런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예예. 예. 그러면 이 눈이 어두워서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줬다는데 이 자세히 잘 보여주도 않는데 그럼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신 뭐 이유는 있나요? 거기 이제 사장님이 그 뭐 일단 사인을 하라 해가지고 위에 그 1,000만 원 하는 그거만 역수만 보고 예. 일단 내가 그 저 사인을 해줬는데 또 그러고 저 일반 동료가 또 한 사람 더 같은 사람 그거도 7년 됐거든요. 거기에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돼가 있어요. 예. 돈을 그 다 못 받고 예. 그것도 사인을 해줬고. 예. 그렇다면 그래서 예. 그 1,000만 원 부분만 보고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네요. 그리고 예, 설명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사장님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6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손해 끼친 사실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7년 동안 있잖아요. 근무하는 도중에 뭐 좀 실수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거를 7년 동안 못 알아놨다가 그날 다 이래 뭐 서류를 앞에 많이 못 알아놓고 손실이 많이 봤다. 돈 액수도 손실 얼마 받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거 받고 회사 손실 받았기네 이거만 받고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이 얼마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줬네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예. 그리고 서류 던져주고 이 서류 이게 그 손해 관련 자료다 이런 식으로요. 예예. 예.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치면서 억지로 사인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그럼 강요했다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 사인하라고 했나요? 치면서 억지로 했다는 게요. 그래 뭐 관계적으로 솔직히 뭐 놓고 머리도 툭툭 치면서 예. 화를 내면서 예. 그래서 그 의지로 이래 사인 안 하고 겁을 주고 막 이래 하니 저도 뭐 좀 생각도 못 하고 이래 사인을 해봤어요. 예. 그럼 평소에 이 사장님이 좀 강압적이었나요? 좀 폭력적이고? 그래 제뿐 아니고 지금 원래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직원들이
보면 이래 뭐 좀 실수하고 하면 무조건 손실 입었는 거를 돈을 빼고 이래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서 중간 정산 서류로 아셨다는데 또 따로 물어보신 내용은 사장님한테 없으신가요? 예, 가령 이 중간 정산 내용이 뭐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예예. 그러면 사장님한테 중간 정산, 퇴직금 정산하자 그 말만 듣고 그리고 손해액이 이 서류 보다시피 여기 7년 동안 6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해서 1000만 원 서명하시라. 예, 이렇게만 들었네요. 그래 이제 600만 원 뛴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 위에 1000만 원짜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인하라. 예. 이런 뜻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예. 하는 거는 그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사항인데 첫째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회사가 사인을 한 부분이지만 퇴직금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인데요. 일단 예.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분이 서명을 하셨다고 해도 사장님이 그 약정서를 퇴직금 정산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했습니다. 이건 퇴직금 정산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 상계, 손해액 상계와 분할 지급에 관한 내용이지 전혀 서면 내용을 엉뚱한 걸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억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압적으로 그리고 서명하게 했고 그리고 이 퇴직금 중간 정산 자체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경우에도 우리 상담자분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볼 때는 일단 사장님이 그 말하자면 서명을 하게 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중간 정산에 관해서 오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사장님이 또 속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정산에 관한 서류가 아니고 분할 지급에 관한 서류 그리고 손해액 상계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를 치면서 그리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박으로도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상담자분께서는 사장님에 대해서 뭐 구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 지원을 보내진지 하셔서 이 부분 그 의사 표시에 대해서 이거 계약 말하자면 약정서 이 퇴직금 서류 여기 사인한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는 가능하고 그 궁금하신 게 또 이 손해액 제하는 부분이잖아요. 600만 원 제하고 이 부분도 정당한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손해액을 제하고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액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사용자는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채권에 상기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결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취급돼야 하니까 상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600만 원을 공제하고 이 지급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정당하게 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상담자분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에 대해 영수증을 받음과 동시에 퇴직금에서 직접 손해배상액을 수령하는 방법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상담자분과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서 상담자분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해당 손해배상 금액을 상담자분은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이러한 기망을 해서 속여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퇴직금을 공제하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 손해액 공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예. 신고를 해놔놓고 접수를 지어놔놓고 그리 한 20일 전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퇴직금을 정산을 왜 했노? 액수가 얼마고 내가 물었기네. 사인했는데 더 이상 물을 게 뭐 있노?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저한테야. 예, 그런데 회사 쪽 주장은 우리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회사 쪽에서 사장님, 그 상담자분께 600만 원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 지급 있잖아요. 분할 지급에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분할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건지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거기 이제 1,000만 원 밑에 보기에는 저 3개월 분할한다고 그런 식으로 또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중벌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분할 지급을 속여서 이렇게 분할 지급을 한 경우는 사장님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니까 근로자 그 상담자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장님께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그리고 그 형사 고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은 그 분할 지급이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 그러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그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정산하에 지급할 수 있다. 정산 지급은 있는데 분할 지급 같은 경우도 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할 지급에 동의를 하지를 않았는데 이 동의라고 서명해서 이걸 동의라고 회사 쪽에 주장하는데 이건 취소를 하시면 이건 이 동의하신 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정 취소 약정하신 거 서명하신 걸 취소하십시오. 취소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취소 가가지고 취소를 해달라 하면 안 해줄 게인데요. 네, 구두로 일단 통보하시고 통보해서 취소했다는 근거를 남기셔야 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뭐 내용 증명 안 보내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근거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에 어떠한 내용을 서명했고 이러한 서명 내용은 불법이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사기, 강박 등등으로 이러한 뭐 착오 등등 해서 취소한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말씀해주신 내용이 전부 부당하게 서류에 사인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 한 통 보내도 되고 내용 증명 보내시면 더 깔끔하고요. 이거는 계약이 잘못된 거니까 나는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원하시는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7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퇴직금이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 정도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거든요. 퇴직금 정산 방법을 좀 알고 싶네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1년당 한 달 월급이라고 보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딱 1년, 2년 그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1년, 가령, 3개월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에다가 30일을 곱하고 그리고 총 계속 근로 기간을 곱합니다. 뭐 일수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365일이지만 가령 1년 반을 했다. 그러면 365일 플러스 365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럼 한 몇백일 될 건데 그러면 그 총 계속 근로 기간 그리고 이걸 365로 나눠야 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균 임금 곱하기 30 곱하기 총 계속 근로 기간 그리고 나누기 365 그리고 이 평균 임금이 뭔지 또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간단히 아까 한 달 월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